지난번에 뷰티 업종 1천만 원으로 미디어믹스 전략을 꾸려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확장된 예산으로 뷰티 업종 3천만 원 미디어믹스 전략을 꾸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으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면 될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천만 원 미디어믹스 예산안 먼저 꾸려왔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네이버와 메타 광고 두 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메타, 구글 이렇게 세 가지 매체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광고뿐만 아니라 협력 광고, 올리브영 광고나 무신사, 29cm 등의 협력 광고까지 예산을 좀 분배를 해와서 총 3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제외하고 키워드를 좀 최소한으로 가져가면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A는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DA 쪽으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 비중을 DA 쪽에서 훨씬 많이 치우쳤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이버랑 메타 자사몰 광고뿐만 아니라 3천만 원 예산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메타 협력 광고랑 구글 광고를 좀 같이 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DA 쪽으로 매체를 확장하면서 브랜딩까지 다져갈 수 있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협력 광고를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좀 구매 경로를 좀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메타 협력 광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믹스 예산안을 보면은 메타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1,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최소 2주 내에 500만 원 이상의 예산 소진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권장 사항이라기보다는 머신러닝이 최대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최소 2주 내에 500만 원 정도 좀 예산을 최소한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좀 예산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좀 소액으로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다 보면은 머신러닝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면은 협력 광고 진행에 제한적으로 학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광고가 반려되거나 아니면 효율 자체에 이제 광고 계정 자체의 효율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집행을 하실 때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좀 집행을 하신 다음에 머신러닝 최적화를 먼저 시켜서 광고 계정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광고, 이제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뷰티 업종이다 보니까 올리브영을 좀 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리브영 협력 광고 계정을 통해서 직접 캠페인 세팅이나 운영이 가능하고요. 올영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올영 협력 광고 문의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후에 이제 심사가 이뤄진 다음에 승인이 되면은 광고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광고 계정이 생성되면은 뭐 페이지 이름이나 아니면은 광고주 명예도 이제 올리브영 측에서의 이제 가이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일로 회신이 오는 거에 따라서 광고 계정 세팅을 조금 진행하신 다음에 계정을 바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예 이제 올리브영 협력 광고를 처음 집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트래픽 캠페인으로 먼저 모수를 쌓고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CPC는 낮은데 노출량은 극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좀 모수를 쌓는데 용이하고, 초반에 예산을 조금 트래픽에 투자를 하더라도 좀 모수를 쌓는 과정에서 트래픽 캠페인을 소액으로라도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사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트래픽 캠페인을 최소화하고 전환 캠페인으로 타겟 테스트나 아니면 모수 쌓는데 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되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래도 소액으로라도 트래픽 캠페인을 한번 노출을 시켜서 모수를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초반 3개월 정도까지는 전환 이벤트를 장바구니 담기로 설정을 해서 CPA 단가를 좀 낮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 기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캠페인인데, 모수를 아무리 쌓는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최종 목표로 삼으면은 그 모수가 쌓이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신러닝도 그에 맞춰서 되게 느리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반 3개월 정도까지는 장바구니 담기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모수를 끌어 모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설정 완료에 좀 건수가
채워지면은 얘네도 이제 우리 광고가 잘 되고 있구나 학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머신러닝이 최대한 활성화가 되고, 근데 CPA는 점점 줄어가니까 광고 설정에 있어서 계정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모수를 조금 쌓았다면 그 다음에는 전환 캠페인으로 세팅할 때 좀 장바구니 담기 전환 이벤트를 초반에는 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최소 1, 2개월 정도는 장바구니 담기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영의 픽셀을 활용을 해서 이제 리타겟을 주로 돌리게 돼요. 하지만 모수가 너무 적다. 우리는 트래픽으로 돌리고 장바구니로도 계속 돌려봤는데 좀 리타겟을 하기에는 광고 모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광고로 노출시켰을 때 광고 소진이나 좀 효율이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사 브랜드의 모수도 끌고 와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모수는 조금 확대되고 좀 머신러닝도 빠르게 좀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타겟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만약에 올영 픽셀 내에서 너무 모수가 적다 하면은 자사의 브랜드의 픽셀도 끌어모아서 리타겟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올영 자체에서도 올영 협력 광고 계정이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도 올리브영이고 계정 자체가 올리브영 권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픽셀을 자사몰에서 끌어오는 것보다는 올리브영 자체의 픽셀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광고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이전에 이런 좀 학습 과정을 충분히 기간을 쌓은 다음에 자사 모수 끌어오지 않고 올리브영 자체의 픽셀로 리타겟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좀 학습 기간을 많이 두면은 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올영 픽셀 활용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사 모수에 끌어오기보다는 올영 픽셀로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조금 더 넓은 타겟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사 브랜드의 픽셀을 끌어와서 리타겟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올영 내에 이제 뭐 연동된 제품으로 카탈로그 제품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카탈로그에 등록 완료된 제품으로만 이제 컬렉션형으로 세팅이 가능하고, 컬렉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이미지 하나가 있고 하단에 저희 상품이 노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품이 노출이 되고, 이 상품이 노출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순서를 임의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썸네일이라고 하죠. 제품의 썸네일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예쁘게 좀 광고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컬렉션형을 올리브영 협력 광고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카탈로그 기반의 광고이기 때문에 제품 개수가 너무 적으면 모수도 함께 줄어들어서 머니러닝이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 입점이 4개의 제품 이상이어야지만 좀 광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카탈로그를 노출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카탈로그 제품이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소 4개 이상의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에서 좀 컬렉션형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인 이미지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 또 이제 2가지 전부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제품으로만 노출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또 이미지를 설정을 해서 썸네일을 지정을 하면은 확실히 세일 기간에 눈길이 확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세팅 과정은 일반 메타 계정과 똑같기 때문에 뭐 캠페인 전략 같은 거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소재 노출되는 효율 예시, 그리고 초기 단계에 어떻게 하면 모수를 빨리 모으면 될지, 그리고 리타겟은 어떻게 조합을 하면 될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덧붙이자면 올리브영 픽셀을 활용을 해서 리타겟을 진행을 할 때 리타겟 범위의 세그먼트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할인을 하는 제품이 있고 올영 빅세일에 할인을 하는 제품이 있는데, 상시 할인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 세그먼트를 만들 때 뭐 최근 14일에 구매한 사람은 제외를 해서 좀 최대한 많은 유저들에게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전략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3, 6, 9의 빅세일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이미 했더라도 빅세일을 했을 때 관심을 다시 보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14일은 다시 포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구매 완료 모수 제외 없이 그냥 통틀어서 리타겟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영 자체의 픽셀을 확실히 모수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모수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 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와 더불어서 이런 리타겟 효율 확실히 잡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리타겟 모수가 많이 쌓이더라도 리타겟 모수는 계속 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논타겟이랑 이제 리타겟 이렇게 두 가지 타겟으로 진행을 했을 때 논타겟은 7, 리타겟은 3 이렇게 비율로 좀 예산을 배분하셔가지고 리타겟을 계속 진행을 하되 리타겟 모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논타겟 그룹에서 충분히 좀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논타겟과 리타겟 7대3 비율로 계속 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메타 협력 광고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구글 애즈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DN이랑 디맨드젠 이렇게 두 가지로 미디어 믹스를 분배를 해서 총 500만 원씩 총 예산은 1000만 원인데요. GDN은 구글 네트워크 배너라고 흔히 많이 아시고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브랜딩에 특화된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서비스 지면이나 유튜브 아니면 조금 지메일 이렇게 좀 메인 지면에서 노출이 되는 광고고요.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전화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롱폼, 숏폼 그리고 이미지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D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디맨드젠은 두 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딩과 전환 매출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면이 GDN에 포함되어 있는 지면까지 저희가 노출이나 아니면 노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단독으로 디맨드젠만 집행을 하고 싶다, 예산이 조금 줄여서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이제 GDN은 제외를 하고 GDN 매체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우린 두 가지 집행을 하는데 중복으로 좀 노출이 되지는 않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GDN 집행하면서 디맨드젠 캠페인 내에서 GDN 지면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조금 효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타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타겟팅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저가 검색할 만한 검색어를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이런 타겟들을 재타겟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사와 관련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올리브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훼가 될 수 있고 요런 뷰티 업종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 한다거나 이렇게 좀 URL 타겟을 설정을 해서 잠재 고객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맨드젠 캠페인에 적용시켰을 때 요런 잠재 고객에게과 비슷한 유저들에게 좀 상세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잠재 고객 모수를 어떻게 좀 세밀하게 또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도 검색어 타겟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스킨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케어 쪽이 될 수 있겠고 립케어, 스킨케어 업종에서도 뭐 마스크팩이 나뉠 수 있고 스킨 나눌 수 있고 수분크림 그리고 세럼, 앰플 이렇게 다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뭐 캠페인이 다 여러 개고 제품도 여러 개인데 한 가지 잠재 고객을 우리가 같은 브랜드라 해서 돌려 쓰는 게 아니라 제품별로 웹사이트 경쟁사 다르고 검색어 다르고 그리고 뭐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되게 많이 설정을 해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별로 맞춤 잠재 고객을 설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잠재 고객 좀 만들기 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한두 개로 활용을 하시고 있으시다면은 한 5-6개 제품별로 캠페인별로 한번 성격을 조금 분리를 해서 잠재 고객 여러 개 설정을 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GA랑 좀 연동을 해서 리타겟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A 측정 항목의 기준을 좀 이용해서 리타겟 잠재 고객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면 좋은데 GA 측정 항목의 기준 예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 30일이 지났다거나 아니면은 체류 시간이 되게 길었던 유저들이라거나 아니면 장바구니를 이제 몇 주간 담았던 유저들이라거나 이렇게 좀 솔직히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G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특이점이기 때문에 일반 광고 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리타겟 기능을 이렇게 GA랑 구글 애즈랑 연동을 해서 새롭게 리타겟 모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브랜딩까지 함께 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DA 쪽으로 확장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사 맞춤별로 좀 추가적으로 캠페인 세팅 방안이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의 3천만 원에서 이 정도는 끌고 가야지 뷰티 브랜드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효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전달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뷰티 브랜드에서 3천만 원 예산이 아니고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더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사 맞춤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